지난해 메이저리그 도전을 시작한 이정우는 컨택 포인트 전진을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발사각도가 문제였던 옐리치가 베리 본즈를 만난 후 장타자로 변신한 것, 언더사이즈 슬러거인 무키 베츠, 알렉스 브래그먼, 호세 알투베, 호세 라미레스,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작은 체구에도 홈런을 많이 치는 비결은 컨택 포인트 전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컨택 포인트를 앞에 두면 공을 당겨치면서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의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컨택하면 반발력도 커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5명은 당겨친 홈런의 비중이 모두 75% 이상이고, 특히 라미레스는 88%에 달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라미레스의 홈런 방향으로 좌우로 퍼져 있는 이유는 좌타석 홈런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우타석은 왼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베츠와 알투베 역시 마찬가지로 베츠는 홈플레이트 앞선에서 8.7인치 앞, 알투베는 무려 14.9인치 앞에서 컨택 포인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타니의 컨택 포인트가 홈플레이트 앞선에 3.7인치 뒤에서 형성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5명은 신체 사이즈가 모두 6피트 200파운드 이하이며 배트 스피드가 평균이거나 그 아래입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평균 배트 스피드가 71.5마일인 반면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베츠는 69.0마일, 알투베는 69.4마일입니다. 6피트 197파운드이기 때문에 이들과 신체 사이즈가 비슷하고 배트 스피드 역시 68.5마일로 이들과 비슷한 이정우가 컨택 포인트 전진을 택한 건 잘못된 판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 이정우는 니땅 머신이 됩니다. 컨택 포인트가 앞에서 형성되고 타구 속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이 뜨질 않습니다. 이때 페퍼렐 코치는 타이밍이 아주 미세하게 늦기 때문에 땅볼이 된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정우는 공이 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날린 플라이볼은 본인에게 맞는 각도보다 너무 높게 떠올랐고 대부분 야수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이정우는 어깨 부상을 당했고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정우는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더 좋은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특별한 타격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공을 약간 뒤에서 치기로 했다. 자이언츠 코치들로부터 나는 스윙이 짧고 간결하게 나오기 때문에 스윙을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정우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컨택 포인트의 조정이었습니다. 이 조정에는 이정우 본인과 페퍼렐 타격 코치, 아버지 이종범, 그리고 에이전트 사의 분석과 조언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태캐스트가 제공하는 이정우의 스탠스입니다. 지난해 37경기에 그쳤기 때문에 지난해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정우는 타격을 시작하는 위치가 지난해보다 2인치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공을 맞히는 위치도 더 뒤로 조정하면서 이정우는 컨택 포인트가 지난해 대비 4.5인치가 뒤로 갔습니다. 4.5인치. 5인치는 작은 것 같아도 타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로 타구 속도에서 손해를 보게 되지만 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올해 이정우의 활약은 공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되면서 공의 궤적을 충분히 확인하고 칠 수 있게 된 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배트 스피드가 아닌 배트 컨트롤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했고 이게 주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정을 한 올해도 이정우는 많은 땅볼과 함께 시작합니다. 1006경기 성적은 OPS 0.708이었고 타구 속도는 90.5마일로 좋았지만 발사각도가 마이너스 2도였습니다. 하지만 첫 안타 경기를 시작으로 발사각도는 13도로 크게 좋아집니다. 그 사이 이정우는 손목이 덮이는 문제를 해결했고 아버지 이종범의 조언처럼 하드스터프의 공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는 대신 정확한 컨택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타구 속도는 90.5마일에서 89.7마일로 낮아졌지만 발사각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 13도가 됐고 스위트 스팟 타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정우는 지난해 스위트 스팟의 비중이 29%로 하위 10%였지만 올해는 46%로 상위 9%입니다. 스윙의 앵글까지 조정하고 나니 이정우는 11경기 OPS가 1.024입니다.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이정우가 예상외로 긴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투베는 7.5피트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7.3피트와 큰 차이가 없고 배츠는 7.0피트로 더 짧습니다. 압도적으로 짧은 선수는 6.0피트인 루이스 아라에스인데 제이콥 윌슨이라는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탠스가 9.7인치, 스윙이 7인치 길이일 때와 아라에스가 4.4인치짜리 스윙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즉, 아라에스는 극단적으로 짧게 치면서 슬래핑에 가까운 타격을 한다면 배츠와 알투베는 컨택 포인트를 앞에다 두는 대신 짧은 스윙을 하는 걸로 장타와 정확성을 모두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이정우는 공을 더 붙여놓고 치면서 스윙을 길게 하는 것으로 파워 부족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스윙이 길면 헛스윙이 많아집니다. 평균보다 짧은 스윙은 헛스윙률이 19%인 반면 평균보다 긴 스윙은 30%입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경우는 평균보다 꽤 긴 스윙을 하면서도 헛스윙률 17%로 상위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친 동체 시력과 최고의 배트 컨트롤로 긴 스윙의 약점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해 헛스윙률은 9.6%였지만 아라에스처럼 칠 게 아니라면 이 정도로 낮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웃존 컨택률이 85.5%에서 61.5%로 나빠진 건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체이스된 공을 맞춰 좋은 타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아웃존 컨택은 약한 타구를 생산하게 되고 다음 기회가 없어집니다. 반면 아웃존 공을 헛스윙하면 투 스트라이크에서는 삼진이 되지만 그 전이라면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정후의 늘어난 삼진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정후는 메이저리그에서 본인이 어떤 타격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이정후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스케줄이 이정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리그 타자들이 충격을 받고 또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상대 팀들의 본격적인 분석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저스, 디백스, 파드리스 등 치밀한 분석을 하게 될 같은 디비전 팀들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후는 변화구를 상대로 타율이 0.419이고 싱커와 커터를 상대로도 0.467이지만 순수한 포심을 상대로는 22타수 4안타, 0.13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구 연속 포심을 던진 브라이언 우를 상대로 2루타를 날리고 좌완 투수의 포심을 받아쳐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포심을 쳤을 때 뜬공 비율이 높고 대부분 플라이볼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 팀들의 반격이 이 포인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경기 연속 출장을 하고 휴식을 취한 이정후는 9회 대타로 나와 알바라도를 상대로 볼티모어 초안타를 만들어 타율을 0.344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필리스에게 패해 4연전을 2승 2패로 마감했습니다. 체프먼이 추격에 투런 홈런을 날렸지만 크리스토퍼 산체스에게 7이닝 12K 무자책 승리를 헌납했고 1회에만 5점을 주며 7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추위와 싸운 동부 원정을 4승 3패로 끝낸 자이언츠는 내일부터 에인절스 원정 3연전을 시작합니다. 자이언츠가 상대할 투수들은 1차전 타일러 앤더슨, 2차전 카일 핸드릭스, 3차전 기쿠치 유세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차전 투수들은 느린 공으로 약한 컨택을 만들어내는 투수들입니다. 반면 기쿠치는 올해도 빠른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이들과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후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반격이 어떤 식으로 시작될지, 자신의 타격을 확립해 가고 있는 이정후가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